지금 철학적 유명한 강의를 듣는데요. 행복지도사 과목에 들어가는 이급 과정에 써 있는 건데 여러분 보시면서 행복지도사 3급 교재 다 읽어보셨습니까? 다 읽어보신 분 한 손 들어보세요. 다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시면 자수해서 2급 정도면은 읽으셔야 됩니다. 필독서, 행복상담사 읽어보셨습니까? 이거 안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읽지 않은 분. 읽으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행복교육사 다 읽어보신 분. 예, 안 읽어보신 분. 예, 그렇군요. 행복지도사 2급은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평균학력 석사 이상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에 하면 되면. 지금 그 예명숙 박사님이 철학적인 면학을 하셨는데 강의를 참 잘 준비해 주셨고 저도 보면서 제가 대학에서 철학 가르치던 거하고 또 제가 듣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는 과목은 행복학인데 행복학은 철학적 인간학과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원래 인간에 대한 문제는 철학적인 문제예요. 철학적인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예 박사님으로 강의한 거와 플러스해서 철학적 인간학 넘어서서 행복학까지 연결을 시작했는데 반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행복지수 이야기하기 전에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죠. 어려운 거다. 근데 사실 우리의 이야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행복을 가르치는, 행복을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에요. 개가 행복해서 웃는 것을 연구하는 건 아니라고. 나비가 행복한 것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결국 우리 인간, 지성적 존재인 인간, 그리고 이성적 존재인 인간, 그리고 감성적 존재인 인간. 거기에 플러스해서 스피리추얼, 영성적 존재인 인간. 그런 차원에서 인간을 생각해야 되고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행복지도사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문제다. 그거죠. 그래서 이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의 근본적인 태제인데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과 서양이 다르죠. 관점이 분명히 달라요. 동양에서는 공자, 노자 뭐 이런 분들 이야기하지만 서양에서는 사실 서양이 조금 더 빠릅니다. 언제부터냐? BC 8세기경 되면 아까 그 탈레스 이야기 했잖아요. 탈레스. 만물은 물이다. 물로 시작했던 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물이 없으면 모든 게 죽더라 이거죠. 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철학을 시작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존재 근거, 존재 가치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떤 파워를 통해서 계속 진보되는가, 발전되는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따졌던 게 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물만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있습니다. 물 아니다. 흙이다. 흙이 없이 어떻게 생명체가 살 수 있나? 흙이 있어야 되지. 사람도 흙 위에 살지 않냐. 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아낙시메네스 이런 사람은 공기에서 시작된다. 아낙시만드로스 이런 사람도 역시 얘기하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우주 자연의 원리를 보면서 이것이 인간의 실존을 가능케 하는 존재 근거다. 이런 생각들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연에 대한 거죠. 물, 공기, 뭐 빛, 이한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자연철학자라고 해요. 자연철학자. 이게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한 문제의 시발점이었어요. 8세기경부터 7세기, 6세기, 5세기까지. BC. 그러다가 BC 4세기 중엽이 되면 누가 등장하냐? 아니 소크라테스가 등장하죠. 아시죠? 예, 이분이 등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자연 아는 것이 아니다. 자연 아는 것은 그건 기본적인 이야기고 인간은 인간을 알아야 된다. Thou k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아라. Thou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아는 것이 곧 삶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소크라테스가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생명체와 다른 생명체 또는 무생명체 그들과는 분명히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인간이 너무 모르는 게 많아. 무지하다. 인간이 무지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너 자신 나를 아니면 무지의 자각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많구나. 하는 것만 알아도 된다. 결국 이 말이 철학입니다. 철학, 필라소피아라고 하는데 필로소피아 이거거든요. 필로소에다 소피아라고 하는 건데 지혜를 사랑한다. 결국 지혜는 동물의 지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만에 갖고 있는 지성적, 이성적, 관념적, 사유적 그런 대상을 말합니다. 요건 인간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소크라테스가 이전까지만 해도 이 자연 철학자들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고 봤단 말이에요. 별거 아니라 동물이나 개나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 자연은 인간을 담고 있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다 하는 생각에서 소크라테스가 굉장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다. 인간은 동물들, 자연절, 이 피지스한 것들, 그런 이 세상의 것들과는 완전히 그것을 뛰어넘는 존재다. 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행복이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문제가 그전에는 동물하고 같으니까 동물하고 차이가 없어요, 인간이.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행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필요가 없지만 이제는 사람은 동물과는 다르다. 그럼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서서히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학에서는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첫 시동을 걸어요. 근데 행복이라는 그 문제를 터치를 못했어요. 이 행복이라는 문제를 누가 터치하냐면은 소크라테스의 손죽을 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건드리게 돼요. 이 과정까지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이 플라톤이죠. 예.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이 소크라테스의 생각, 내가 누굴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인간이라는 것은 이성적 존재와 감성적 존재가 붙어 있는 거구나. 다른 말로 영혼과 육체 이것이 결합된 존재구나. 이런 개념으로 정리되어버려요.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가두어 놓는 감옥이다. 결국 육체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순수하게 그리스어로는 프로네인이라고 하는데 프로네인 영어로는 forward thinking 순수하게 사유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상이다. 뭐가? 육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거니까 물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왜 악하냐? 가짜니까. 왜 가짜냐? 소멸하지 않느냐? 사멸하지 않느냐? 영원하지 않잖아요. 일시적이라는 거지. 유한적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육체라고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면 영원해야지. 진짜면 불변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철학적 관점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늙고 죽으니까. 그럼 변치 않는 것, 프로메인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영혼이고 영혼적 기능. 이것이 뭐냐? 이게 이성이라는 거죠.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지배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지배를. 플라톤의 관점,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로병사를 경험한다. 아프다, 짜증난다, 싫다, 지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육체만 없으면 없다는 거예요. 꿈을 꿔봐라 거예요. 꿈을 꾸면은 좋은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육체는 감기 걸리면 아파할 줄 알고 피곤하면 입도 터지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러한 플라톤의 생각이 소크라테스에게서 이어받은 기본적인 개념을 토대로 해서 누구에로 가냐면은 행복하게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틀을 만든 아리스토텔레스의 미학으로 흘러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여기 대해서 연구를 시작해요. 그리스어로는 알레테라고 하는데 알레테. 이 알레테라고 하는 것은 덕스러움이라는 거예요. 덕스러움. 영어로는 virtue라고 번역됩니다. virtue. 덕스럽다 하는 것은 뭐뭐다움이란 말이에요. 뭐뭐다움. 자 보세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사람이죠.
사람이 개 나오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사람이라고 그래요? 맞죠? 사람도 좀 사람답다라고 말할 때 뭔가 손을 빼놓은 존재는 아니죠.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행복지도사로서 이런 과목을 통해서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일까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목표일까요? 행복하게. 그렇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치매 환자처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지 않겠죠. 치매 환자 아시잖아요. 남자들 치매. 치매일기. 자크를 내리고 오줌을 눕니다. 치매 2기는 오줌을 누른 다음에 그냥 자크를 올립니다. 아시죠? 상당히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병원 갑니다. 치매 3기는 자크를 내리지 않고 그냥 눕니다. 이게 치매 3기. 근데 여자분들은 치매 4기가 하나 더 붙어요. 거기에. 뭐예요? 손주를 안고 쉬 하면서 자기가 눕는 거예요. 이게 치매 4기. 치매 이야기를 하면 또 하나 또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불러줘요. 저도 치매가 좀 와가지고 했던 말은 또 기억을 못해. 이게 잘 안 됐네 말이에요. 할머니가 계단을 내려갔다가 깜빡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섰어요. 서서 내가 올라가던 중인지 내려가던 중인지 이게 이제 헷갈리우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환자들. 행복지도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개념 정리가 모호하면 안 돼요.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행복지도사 2급 과정에서 과목을 6과목으로 제가 정리해놨어요. 그것이 우리 핵심 과목이다라고 해놨는데요. 뭐냐면 행복학 특강, 그 다음에 철학적 인간학, 그 다음에 상담학, 전부 이게 행복학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인체를 알아야죠. 인체해부학. 이건 의료 상식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오후에 이 강의 듣습니다. 의사들이 와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위생과 건강위생, 환경위생, 정신과 환경, 위생의 문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사회복지학.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행복지도사가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복지도사 2급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나 평생교육사이거나 대학 교수거나 의료인이거나 법조인이거나 또 성직자거나 이러한 기본 라이센스 이런 분들에게 2급으로 그리고 1급은 그런 자격증 과정이 3가지 있는 사람만 1급이 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은 행복지도사가 어제 그저께 이제 NHK에서 우리 강의도 행복지도사가 뭐 강의 촬영 다 했고 저 우리 몇 사람 또 인터뷰했고 저하고도 인터뷰를 했어요. 일부 쪽에서 이제 나간다고 쫙 이제 한국보다 더 빨리 나가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행복지도사의 전성기가 온다. 이미 대통령이 행복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행복교과서를 서울대학에서 만들어서 행복교육해야 됩니다 하고 떠들었던 문용일 박사님이 서울시 교육감이 돼서 한국의 교육계 수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 다른 거 다 주변머리 보다 행복지도사 이거 하나만 딱 잡아버리면 행복지도사가 가야 될 곳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 10만 명만 만들어내면 충분히 우리가 이제 정치적 파워가 돼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국회의원 한 15명만 딱 붙잡고 늘어지면 이분들이 가서 입법을 한 거예요. 초중고등학교에 행복교육사, 행복지도사, 행복상담사, 군부대에 그냥 상담관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행복상담관이 아예 군무원처럼 직장인들 채용이 돼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저는 그걸 5년에서 10년 안에 가능합니다. 인구가 10만 명만 우리가 만들어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사 처음에는 그거 받아가지고 의미가 없었다고. 아무 쓸모가 없었다고. 1980년대 초반에. 그때는 조금 이렇게 학력이 좀 실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가는 와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채용에 7급 공무원으로 딱 채용이 되면서 면사무소, 동사무소에까지 사회복지사가 법적으로 채용이 되다 보니까 확 되거든요. 지금 40만 명이 되죠. 사회복지사가.
행복 지도사가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런 시대가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자질이 있는 실력 있는 행복 지도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무에게나 행복 지도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게 제 욕심이에요. 행복 교육사, 행복 상담사, 행복 나눔사, 유머 지도사 이거는 조금 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이것까지 하지만 행복 지도사 하나는 우리의 간판이다. 적어도 김용진 교수의 그 야심이 담겨져 있는 제가 앞으로 40년간 강의하겠다고 이루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을 바꿀 수 있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과목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가야 되는 문제예요. 자, 여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미학.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가 결국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계속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싸우죠. 학문적으로, 사상적으로. 플라톤은 인간이 악하다, 선하다는 이원론적으로 보고 그 제자는 아니다. 이게 우시아라고 하는데요. 아니다. 이거는 전부 다 합쳐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자체가 건강하고 좋은 거다. 그래서 미학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원론적인 개념으로 인간을 보면 양비론적이에요. 불행하다, 안 불행하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행복 지도사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조금 개념을 좀 버전을 시켜서 모든 것에 긍정성을 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전체 긍정. 전체 긍정.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체 긍정. 우리 시대의 행복 지수를 한번 봅시다. 이거 좀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문제가 상당히 많죠. 우리는 지금 뭐 세계적으로 G7 국가에 들어가죠.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G7이냐? 인구 5천만 명 이상을 기준할 때 5천만 명 이상 인구를 가진 국가 중에서 GNP 2만 불 이상 갖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7번째예요. 다 뭐 인구 뭐 500만, 1000만 되는 그런 작은 나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23등, 그 나라들까지 합치면 나라 수로 따지면 한 23등, 25등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5천만 명 이상 인구를 가진 그 대국, 인구 대국들 가운데 GNP 2만 불 이상은 한국이 7번째입니다. 상당한 거죠. 1950년에 난리통에 다 떠왔어요. 민동산밖에 없었다고요. 사람들은 전부 정신질환에 걸렸고 육체적 질병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세계에 나가서 말이죠. 전부 우리 한국 제품들이 얼마나 히트치는지 모릅니다. 한국 이 코리안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요.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고 한국 제품들도 우수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 국산도 많죠? 여러분 애국자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인 지표는 성장했지만 물론 지금 국가가 갖고 있는 총체적인 부채 규모가 3천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부채 규모가 있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 행복주도사들이 세금을 한 사람당 10만 명 만들어서 한 사람이 한 10억씩만 세금을 내주면 한 달에 10억씩만 내주면 한 10년 안에 갚을 수 있을 돈인데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고 말이죠. 자, 그러한 위험 부담 리스크는 우리가 갖고 있지만 행복지수는 좀 떨어져 있어요. 행복지수가 지금 상당히 낮아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행복지수가 필요하고요.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봉사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행복지수를 높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와 너와 세상 이러한 관계성에서 우리가 잘 조율을 일으킬 때 가능하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죠? 네. 자, 행복에 대해서는 아까 철학적 인간학에서 짚어나갔어요. 이렇게 예 박사님 강의를 이렇게 짚어줬습니다. 고대는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에 최소한 행복지도사 2급이면 준 전문가예요. 의사로 말하면 이제 전공의 시험에 들어갈 만큼 수준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메스를 잡는 방법조차 모른다면 마취하는 그 마취제를 쓰는 용량 요거 몇 cc 내야 될까? 이 사람은 한 200cc 넣으면 될까? 하고 넣고 주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은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 어차피 행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에서 나왔고 이게 이제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체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학, 특별히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가 마틴 셀리그만인데 이런 사람에게로 이것이 확장되기까지의 그러한 역사적인 계보, 요거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이러한 이론을 갖고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멘티들한테 나가서 여러분 이거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는데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는데 하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건 철학 강의라고 말죠. 그러나 여러분은 멘토입니다. 행복 지도사로서 멘토예요. 행복을 가르치는 분들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행복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 과정에 대해서 충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이론적인 근거를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근거 하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